오늘장 뜨거웠던 이슈 정리해보면서 투자 시그널도 찾아보겠습니다. SK인베스트의 송가람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국내 증시 여러 뉴스들이 혼재가 된 가운데 다음 주 시장을 움직일 이슈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착한 투자 시그널 이슈부터 확인하시죠. 네, 첫 번째 이슈입니다. AI 전력 수요 증가에 따른 전력 설비 상승입니다. 네, 최근 눌려있던 섹터였는데 전력 설비 관련주 다시 오늘 시세를 분출을 했습니다. 이유가 궁금한데요. 전력 설비주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 강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로는 무엇보다도 이 AI 이슈 볼 수가 있을 텐데요. 네. 이 AI 이슈와 함께 반도체주들이 가장 강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대형 반도체주들 위주로 강한 상승이 나왔던 것은 이 반도체주들이 데이터 센터 그리고 그 외에 고성능 반도체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AI 수요와 함께 증가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이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이 첫 번째 이유 외에도 두 번째 이유로는 바로 이 전력적인 인프라 자체가 미국이나 그 외에 유럽 쪽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겠느냐라는 전망까지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두 가지 이유가 우리가 지켜봐야 할 상황이지만 지금 어느 정도 이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이유 이 두 가지 모두 체크를 해보면서 네. 가져가 보는 시기가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어느 정도 수급이 강하게 올려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 고점에서 접근을 하기보다는 눌림목에서 충분히 다시 진입할 위치가 나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다음 주 시장에서도 우리가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점까지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런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가 급증이 되면서 정전 사태도 함께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정전 사태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는 사실 흔하지가 않죠. 이슈가 됐던 것들은 일부 여름이라든지 전력 수요가 굉장히 높았던 폭염이 심했던 때 블랙아웃의 공포가 있었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그렇게까지 전력 수요가 부족한 경우는 없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그 이유는 굉장히 우리나라가 전력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다라는 점, 그리고 국토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그 점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지금 북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영토 자체가 넓다는 점, 그리고 교체 사이클이 도래했다는 점, 이 두 가지를 체크를 해봤을 때는 이 전력 관련된 인프라가 초호황기가 추가로 도래하지 않겠느냐, 교체 사이클과 AI 부분, 이 AI 데이터 센터가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개설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점은 이 AI가 반도체, 바로 고성능 반도체 부분이 지속해서 필요하다라는 점도 있겠지만 이 고성능 반도체를 통해서 데이터 센터에서 지속적인 머신러닝 작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교체 사이클 첫 번째, 두 번째 데이터 센터의 수요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 볼 수가 있겠고요. 그 외에도 우리가 각국의 미국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건설 경기에 민감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미국에도 각국 정부의 전력 정책, 건설 경기가 어떻게 되는지 함께 네.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요. 최근에 이제 전력 설비주 수주 기대감이 정말 충분합니다. 실적주로 봐도 괜찮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실적주로 본다는 건 앞으로 실적이 좋아지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가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슈퍼사이클 교체 주기가 도래했다라는 점, 그리고 AI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다. 이 두 가지를 봤을 때는 이번 한 번의 실적 서프라이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실적 증가로 이어지지 않겠느냐라는 점까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이 섹터를 실적주로 봐야 되지 않나라는 의견도 함께 드리겠고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외 인프라, 건설 인프라까지 함께 살펴보게 된다면 중장기적으로도 실적주로 거듭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라는 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 글로벌 데이터 전력 사용이 계속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거기에서 좀 저희가 주목해보면 되는 투자 포인트는 뭐가 있을까요? 글로벌 전력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네. 점에서 투자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대형주들이 계속해서 올라왔죠. 그렇다면 이 반도체 대형주들이 왜 올라왔는지, 여기에 따른 수요는 어떤 것들이 나올 것인지 이것을 투자 포인트로 봐야 된다라고 네.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이 반도체 수요에 대한 원인은 바로 앞서서 말씀드렸던 데이터 센터 부분, AI 산업의 굉장한 호황, 이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전력 산업 부분도 계속해서
호황을 누리지 않겠느냐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 여기에서 앞서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이슈 모두 체크를 해보시면서 이 호황이 어느 정도 갈 것인지, 이 호황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될 것인지 한번 예측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점 말씀드리겠고, 지금 뭐 국내 시장을 본다라고 했을 때는 수급적으로 굉장히 강한 흐름, 그리고 다른 섹터 대비했을 때 꾸준한 상승 흐름 나오고 있다라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이 특징에서 우리가 다음 주에 추가로 장대봉이 나오는 종목을 추가로 따라가기보다는 이 내에서도 기술력이 있고 공급 능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를 눌림목에서 접근을 해보는 것이 어떨까라는 의견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혹시 전선 쪽이 구리 가격이랑도 같이 갈까요? 뭐 원자재 부분은 우리가 항상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죠. 네. 원자재 부분 중에서도 전선에서 가장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구리겠죠. 전선의 수요가 늘어난다라고 했을 때는 구리 가격도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에 뭐 구리 선물가를 보게 된다면 이전 몇 달 사이에 굉장히 높게 올라왔다가 다시 한번 어느 정도 안정화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 구리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 구리 선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거기에 따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 수요가 늘어나게 된다면 추가적인 움직임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는데, 원자재 투자를 한다거나 관련된 종목을 보실 때는 우리가 다양한 것들을 봐야겠지만 뭐 무엇보다도 수요 공급을 봐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수요 부분은 앞에서 전선 부분 그리고 AI 부분 말씀 많이 해드렸으니까 뭐 공급 부분을 체크를 해본다라고 한다면 기존에 이슈가 있었던 구리 광산들이나 해외에서의 수출입 부분, 선물가 이렇게 세 가지를 모두 체크를 해보신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전선주들, 인프라주들과 함께 구리 가격까지 추이를 함께 살펴보면서 이 가격대가 얼마나 더 움직임이 나올지, 우리가 눌림목에서는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전략적으로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해당 이슈 관련 섹터 역시 전력과의 케이블 쪽이 아닐까 싶습니다. 관련주 제시해 주시겠어요? 네, 전력 케이블 관련주로는 네. 뭐 대원전선, 강원전선, LS 이런 관련주들을 볼 수가 있을 텐데요. 그 케이블 관련해서 기존에 굉장히 크게 설계를 하고 있고 판매를 하고 있던 LS 같은 기존에 이슈가 나왔던 대형 종목군들을 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산업 자체가 이슈를 받고 움직임이 나올 때는 공급을 많이 하고 있고 매출이 나오는 대형주 위주로 지금 시장 전체적으로 그렇게 흐름이 나오고 있죠. 네. 특히 반도체주들의 흐름이 대형주들 위주로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시장 자체에서 큰 움직임이 나올 때는 공급이 많고 그리고 또 매출이 잘 나오고 있는 대형주 위주로 먼저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의견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대형주를 주목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대형주 중에서 어떤 게 있을까요? LS를 보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점 말씀을 드릴 텐데요. LS 같은 경우에는 국내 수요도 충분히 충족을 하고 있지만 네. 해외 쪽의 수출 라인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해외에서의 인프라 교체 수요 이 부분까지 함께 된다면 앞으로의 매출 증가 좀 더 크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점에서 LS를 꾸준히 지켜보는 것이 어떨까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전선 쪽에서는 LS를 제시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 전기 쪽에서는 뭐 대룡산업도 있고 세명전기도 있고 많잖아요. 그 중에서는 대장주를 어떤 종목을 보면 좋을까요? 이 재룡 산업이나 재룡 전기를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점 말씀을 드릴 텐데요. 네. 아무래도 지금 이 관련해서 움직임이 가장 먼저 나왔고 수급 자체가 꾸준히 나오고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먼저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은 이 시장 자체 예수금 자체가 크지 않습니다. 네. 특히 코스닥 시장에서의 움직임 더 두드러진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이 코스닥 시장에서의 테마주들의 움직임 체크를 해보게 된다면 먼저 움직였던 종목군들 이후에 또 다른 종목군들이 순환매가 돈다라기보다는 움직임이 나왔던 종목군들이 쉬었다가 다시 강세를 보이는 흐름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재룡전기나 재룡산업 같이 먼저 크게 움직임이 나왔던 종목군들 중에서 눌림목이 나왔을 때 기회를 포착해 보는 것이 어떨까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전선 전력 대장주까지 만나봤고요. 이어서 저희 두 번째 이슈와 함께 탑픽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확인하시죠. 네, 두 번째 이슈입니다.
한화, 미국 조선소 인수로 글로벌 시장 진출. 네, 한화 그룹 계열사들이 계속해서 폭죽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이 K9 자주포에 이어서 국내 기업 최초로 미 조선업계에 진출한다고 하는데요. 해당 내용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한화가 정말 좋은 호재가 나왔죠. 네. 미국 조선소 인수, 미국 조선 시장에 진출한다라는 이슈가 나왔는데요. 특히 이 이슈가 나오는 지금 시기에 성과도 올라가 있고 그리고 빅3 조선사들의 3년 수주량 굉장히 많이 쌓여 있다라는 네. 점, 그리고 BDI 지수라든지 해상 운임 지수도 좋은 흐름을 나오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런 인수 이슈 자체가 추가적으로 꾸준히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그 외에도 방산 쪽도 우리가 살펴봐야 될 텐데,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잠수함 수주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 조선사들 중에서도 네. 이 방산 쪽에 수주가 있거나 그 외 해외 수주가 이슈가 있는 회사들은 꾸준히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텐데, 기존 방산주들 말씀해 주신 K9이라든지 그 외 다양한 방산주들의 수주 흐름을 봤을 때 어느 정도 수주가 나왔을 때 추가 수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주가 1차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이런 수주가 이루어진 회사들은 꾸준히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조선주들이 최근에 이런 해상 운임 지수라든지 네. 조선 수주 이런 호황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조선주들 섹터 전반적으로 지금 바닥권에서 좋은 흐름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도 우리가 체크를 해볼 만한 섹터가 아닌가라는 점까지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도 오늘 부진한 장에서 시세 흐름 좋았던 조선 업종입니다. 근데 오늘 조선테마 개인들이 많이 매도를 했거든요. 그 이유가 궁금한데요. 아무래도 장기적으로 보유하신 분들이 네. 올라와서 수익 차익 실현을 많이 하신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지는데, 네. 장기적으로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이 단기 상승 흐름이 나왔을 때 정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장기 보유하셨다가 정리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조선주에 너무 장기 보유를 해서 고생하셨던 분들이라도 지금 수급 자체가 강하게 몰려와서 장대봉이 나오면서 꾸준히 간다라고 했을 때는 접근이 쉽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지금 라인에서 좀 더 지지가 나오면서 좋은 흐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빅3 조선사들 위주로 다시 한번 매수로 접근해 보실 만한 위치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텐데, 네. 제가 월 초에 조선주들의 흐름 지켜봐야 된다, 지금은 매수할 위치다라는 점을 강조를 해드렸는데, 빅3 조선주들 위주로 강한 흐름이 나오면서 꾸준히 단기 고가를 갱신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은 어느 정도 추가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에서 이런 대형주들이 움직였으니까 중소형 조선사들도 움직임들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접근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네. 이 수급적인 면에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점은 시장 전체적인 예수금 자체가 높지 않다라는 점에서 강하게 움직였던 대형주 위주로 접근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점 말씀드리겠고, 그렇다면 이 조선주 섹터 안에서는 빅3 조선사들 우리가 접근해 보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점까지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조선주 중에서는 대형주 그리고 방산 쪽에 수요 있는 조선주도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이 이슈에서 뽑아볼 수 있는 관련주는 아마 조선주와 해운주 아닐까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조선주, 해운주를 지금은 봐야 된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텐데, 특히 조선주에서는 빅3를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방산에 관련된 종목군들은 개별 이슈로 우리가 꾸준히 지켜봐야겠지만, 삼성중공업이라든지 그 외에 HD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HD 현대중공업, 이렇게 하나오션 같은 이런 대형 조선사들 같은 경우에는 수주량이 어느 정도 쌓이게 된다라고 네. 했을 때는 중장기적으로 탄력을 받으면서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점에서 이 빅3 조선사들을 우리가 체크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 여기에서 다른 조선사를 보신다라고 했을 때는 특수선박, LNG나 컨테이너 이런 특수선을 건조하는 조선사들 중에서 해외 수주 이슈를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은 함께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조선주를 볼 때요, 지정 확정 리스크도 그렇고 대외 리스크 좀 우려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이쪽이 좀 조선주 흐름이랑 같이 가면 어떻게 영향이 끼칠까요?
뭐 아무래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불안한 이슈들이 많이 있고 네. 지정학적 리스크, 뭐 전쟁 리스크 많이 나오고 있죠. 여기에서 조선주도 빼놓을 수 없는 이슈, 특히 해운주들이 많이 이슈를 받고 있는데요. 네. 특히 홍해 쪽에서 굉장히 리스크가 많이 터지고 있고 그 외에도 뭐 수에즈운하, 운하 쪽에서도 이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는 아무래도 리스크가 터질 때마다 단기 이슈로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때마다 이런 안 좋은 흐름, 조선주들, 해운주들, 특히 해운주가 안 좋은 흐름들이 나올 수 있는데요. 이런 흐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단기 이슈로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는 지금 바로 홍해 쪽도 그렇고 해결이 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단기적으로 이슈가 될 가능성은 높지만 전체적인 이 해운 조선주들의 수주량 지금 3년치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는 상황이고 그 외에도 이런 PDI 운임 지수 같은 다양한 운임 지수들이 상승하고 있다라는 점이 굉장히 좋은 점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에 있어서 단기적으로 출렁임이 나오겠지만 호재가 더 많이 있는 섹터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내주셨는데 이 조선 기자재 관련주 속에서요 가장 매력적인 섹터는 어떤 섹터일까요? 조선 기자재 중에서는 우리가 이 섹터 내에서는 아무래도 대형 빅3에 공급하고 있는 업체들을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뭐 태광이나 성광밴드 같은 뭐 대형 쪽에 공급을 하거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이런 대형주 위주로 조선주들이 움직이게 되면 당연히 조선 기자재주들도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기에서 단기적인 흐름을 체크를 해보신다라고 했을 때는 이 조선 기자재주들도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텐데 네. 여기서 조선 기자재주들을 접근해 보신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빅3 조선사가 눌림목 없이 굉장히 강한 흐름이 나왔을 때는 조선 기자재주들이 지금은 흐름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지만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대형주들, 대형 조선사들 빅3가 굉장히 강한 흐름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서 추격 매수를 하시는 것보다는 단기적인 흐름, 조선 기자재들도 바닥권에서 한번 우리가 보실 필요도 있다라는 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쪽에서 빅3가 눌림목을 줬을 때 추가 매수 타이밍까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탑픽은요, 오늘? 뭐 조선주들 중에서 탑픽은 뭐 HD 현대중공업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원전선 제시해 주셨나요? 아, 네네. 네. 오늘 장 탑픽 탑픽이요. 종목으로는 네네. 전선주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네. 이 조선주들 중에서는 가장 부피가 크고 빅3 중에서 가져가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요. 탑픽 종목으로는 이 전선주들 중에서 네. 대원전선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대원전선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AI 전력 수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전력 설비 관련주들도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 수급면에서 다음 주에도 오늘 흐름이 좋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인프라 부분에 있어서도 다시 한번 부각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이 세 가지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서 다음 주 초 움직임을 노려봐도 좋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텐데요. 매수가는 3,700원, 그리고 목표가는 4,300원, 손절가 3,3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어떤 종목 리뷰해 주실 건가요? 오늘 리뷰 같은 경우에는 네. 6월 초에 말씀드렸던 네. 뭐 조선주들 중에 한 종목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바로 HD 현대중공업입니다. 뭐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 지금 계속해서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네. 많이 고민들이 되실 겁니다. 뭐 기존에 매수를 하시려고 하셨던 분들 그리고 추가로 지금 접근을 하시려는 분들 뭐 그 두 분 다 지금 고민이 되실 텐데 바닥권에서 다시 한번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크게 올라오지는 않은 부분이지만 단기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이 바닥권에서 크게 거래량이 나온 이후에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유하신 분들은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겠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것이, 여기서 5월 중순경, 5월 17일경 굉장히 큰 거래 대금이 나오면서 꾸준히 올라오는 흐름이 나오고 있고 네. 여기서 이 거래 대금 이상의
4분의 1 이상의 큰 거래 대금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금요일장에 윗골이 타면서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긴 했지만 지금의 상승 흐름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지금 상승 추세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15만 3천 원대 돌파가 나오면서 여기서 거래 대금이 어느 정도 크게 나오는지 여부를 체크를 해보시면서 이 라인 돌파가 나오면서 거래 대금이 크게 나온 이후에 여기서 지지가 나오는지 여부 보시면서 물량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점 말씀드리겠고, 여기에서 거래 대금이 크게 나오면서 밀리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수익 실현하시고 소액으로 좀 더 가져가 보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전망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HD현대중공업 시세를 분출을 했습니다. HD현대미포랑 HJ중공업도 상승을 했는데 신규 매매 관점으로는 어떻게 보실까요? 지금 조선 대형주들은 거의 비슷한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의 신규 매수 관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리에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어느 정도 단기 고점에서 얼마나 좋은 흐름이 나오느냐라는 네. 점을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지금 자리에서 접근하시는 것보다는 단기 고점에서 강한 돌파가 나오는지 여부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좋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텐데, 거의 이 중공업주들이 비슷한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 HD 현대중공업의 가격대를 예로 말씀을 드리자면 네. 15만 원대에서 이전에 나왔던 큰 거래대금에서 절반 이상의 거래대금이 나오면서 돌파 흐름 이후에 거래대금 크게 없이 꾸준히 상승 흐름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비중 축소 없이도 꾸준히 좀 더 가져가 볼 수 있는 위치다라고 보여지고, 여기에서 돌파하면서 좋은 흐름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충분히 신규 매수로도 접근이 가능한 위치다라고 보여지고, 이 위치에서 접근하실 때 네. 손절가를 잡고 거래대금이 크게 돌파하면서 이 14만 8천 원대, 15만 원대가 지지 라인으로 나올 것이다 라고 보시고, 여기서 돌파 이후에 어떤 흐름이 나오는지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가장 주요한 전략이 될 것이다 라는 점까지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또 대왕고래 첫 전략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 K조선이라는 테마, 이 K산유국 테마에 올라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대왕고래 이슈가 나왔죠. 네. K산유국 이슈가 계속해서 이런 이슈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은 다양한 관점으로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네. 특히 코스닥에서 출렁임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 정책주들 같은 경우에는 정책주가 한번 나오게 되면 굉장히 강하게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런 정책주 관련해서 크게 올라왔던 테마는 바로 이 대왕고래 테마, 원유 관련된 산유국이 될 것이다라는 테마와 함께 저출산 관련주들, 이 키즈 관련된 테마, 이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이 두 가지 테마 모두 공통적으로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될 점은 정부에서 이쪽으로 지원을 하고 꾸준히 하겠다라는 점에서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텐데, 일단 정부 정책으로 테마가 붙었다라고 했을 때는 다시 한번 재상승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라는 과거를 볼 수가 있겠고, 그 외에도 지금 코스닥 시장에서의 수급 자체 한 테마로 몰리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 점을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까지 함께 말씀을 드릴 텐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 바로 수급적인 면에서 한쪽 테마에 집중되는 흐름이 많기 때문에 네. 여기에서 장대봉이 나오면서 거래대금이 터질 때 접근을 하시기보다는 이 키즈 테마라든지 원유 채굴, 대왕고래 테마라든지 이 테마가 눌림목이 나왔을 때 지금은 접근해야 될 시기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 텐데, 그 이유로는 여기에서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올 때 예전 같은 경우에는 강했던 테마가 두 개, 세 개 함께도 움직이는 흐름이 나왔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수급 자체가 크게 많지 않다. 예수금 자체가 특히 코스닥에 많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여기에서는 한쪽 테마가 움직일 때 크게 올라갈 때 추가로 접근하기보다는 이 대왕고래 테마가 오늘 어느 정도 눌렸기 때문에 다음 주에 눌림목에서 접근해보겠다라는 것으로 접근해보시고, 두 번째 주의하실 점은 이 대왕고래 테마가 움직였지만 보유하고 계실 때 이 키즈 테마가 어느 정도 갑자기 장중에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보고 계시는 분들은 수익권에서는 어느 정도 비중 축소를 하시면서 가져가 보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의견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대왕고래 테마에 대해서 세세히 짚어주셨는데 이 대왕고래 섹터가 처음 움직일 때요. 이 조선업종도 같이 움직이지 않았습니까? 이 K 산육이라는 테마에서 K조선업종도 같이 올라타서 갈 수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뭐 대왕고래 테마 말 네. 그대로 테마죠. 네. 이 테마가 어떻게 움직이느냐라는 점에서는 뭐 이견들이 분분할 텐데 이 대왕고래 테마 같은 경우에는 바로 가장 최근 테마 같은 경우에는 전략회의에서 어떤 회사들이 언급이 됐느냐 이 점이 가장 주요했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라든지 인터라든지 SK E&S 그리고 GS 에너지 이런 회사들이 참여하면서 GS와 GSU, GS 글로벌까지 급등하는 흐름이 나왔는데요. 그래서 한국가스공사가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는 네. 흐름이 나왔지만 이번에는 조금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왔죠. 그 이유가 바로 이런 전략회의, 첫 번째 전략회의에 빠졌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부 정책 같은 테마 함께 보신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에서 정부에서 관련된 발표, 관련된 회의, 첫 번째 전략회의 이후에 다음 회의도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회의에 언급되는 회사들이 어떤 회사들이 나오는지 함께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투자 시그널 전력과 조선업종 만나봤습니다. 다음 주 어떤 흐름 보일지 눈여겨보시고요. 지금까지 SK인베스트의 송가람 매니저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